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서는 단순 모형과 IS 곡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외생 변수의 변화가 저축과 투자, 그리고 국민소득의 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IS 곡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IS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N 곡선을 설명하겠습니다. 화폐 시장은 단순 모형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별도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ISLN 모형에서는 채권 시장이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채권은 미래의 현금 흐름이며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가격은 이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의 시장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현금 흐름의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만큼 할인을 더 해야 하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화폐는 채권과 달리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와 채권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인 채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 즉 거래적 기능과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채권이 화폐보다 가치 저장의 기능은 우월하지만 채권으로는 자판기를 이용할 수 없고 모든 가치는 돈으로 표시됩니다. 화폐 수요는 화폐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인 금리와 화폐의 거래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소득에 의존합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아래 그림에서 가운데 그림은 실질 화폐의 공급이 증가할 때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생각할 때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해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화폐와 채권의 포트폴리오에서 화폐 보유를 늘릴 때 채권 값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화폐 수요에는 거래적 수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돈을 보유하고자 하는 예비적 동기와 케인즈가 제기한 투기적 수요도 있습니다. 투기적 화폐 수요란 사람들이 미래의 포트폴리오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향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는 앞으로 채권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가치가 오를 채권을 미리 매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돈에서 채권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납니다. 미래 금리 인하에 대비한 오늘의 화폐 수요 감소는 오늘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그림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화폐 수요는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사람들은 미래 금리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을 더 크게 봄으로써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 화폐 수요가 금리에 매우 탄력적이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채권값이 내려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도, 즉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금리를 낮추려고 해도 투기적 수요로 인해 더 이상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하게 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같은 논리에서 반대로 금리가 매우 높을 때 화폐의 투기적 수요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매각해 현금을 확보하기보다는 앞으로 채권값이 회복될 것을 예상해 채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화폐 수요는 금리에 매우 비탄력적인 모습을 가집니다. 금리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임을 생각할 때 그림에서 보듯이 기회비용이 작을 때, 즉 금리가 낮을 때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고 반대로 금리가 높아 기회비용이 클 때 투기적 수요는 감소합니다. 유동성 함정은 왜 통화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가설입니다. 블랙홀처럼 그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LN 곡선은 화폐 시장 균형이 일어나는 소득과 금리의 조합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LN 곡선이 우상해야 하는 것은 임의의 균형점 E에서 금리가 높아져 A로 이동했을 때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LN 곡선의 위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슬라이드에서와 같이 선형 화폐 수요 함수를 생각하면 LN 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하방 이동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LN 곡선의 기울기는 화폐 수요 함수의 두 모수 K를 H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H가 LN 곡선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탄력성이 클수록 기울기는 작아집니다. 이 탄력성은 물론 화폐의 투기적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금리 수준이 I바에서 화폐 수요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LN 곡선은 수평이 되고 0일 때, 즉 화폐 수요가 화폐 수량선을 따를 때 수직이 됩니다. 다음은 화폐 수요 변화에 따른 LN 곡선의 이동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의 확산, 모바일 결제와 같은 금융기법이 발전할 때 화폐 수요 함수, 모수, K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수값의 하락으로 기존 균형에서 화폐의 초과 공급이 일어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낮아지거나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LN 곡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면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치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과 유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한편 오른편 그림처럼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할 때 화폐의 투기적 수요가 일어나 LN 곡선은 상방 이동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부를 처분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제의 균형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의 동시적 균형이 일어나는 점 2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전략의 역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소비의 독립적 지출이 감소할 때, 즉 저축이 증가할 때 역의 승수 효과가 일어나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의 증가가 개인의 합리적 행동에서 비롯하는 것입니다. 빚을 진 가계가 재무 건전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다수 가계가 빚을 지고 있다면 전체 소득이 감소하는 전략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내푸비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소득의 감소로 인해 오히려 채무 상환 능력이 악화되는 가계도 있을 것입니다. 제1장을 설명할 때 소개했던 실러 교수의 서사경제학에서는 1929년의 공황이 왜 대공황으로 그토록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술 발전으로 유행했던 신경제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업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실업에 대한 공포가 다시 내피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개별 경제 주체의 합리적 행동이 사회 전체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하는 구성의 오류는 케인즈 경제학의 논리적 기반입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공동선을 가져온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믿음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축과 투자가 쌍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시경제 모형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존재하는 단순 모형, 그리고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채권 시장이 존재하는 ISLM 모형이 있습니다. ISLM 모형에서 여러분이 유념할 것은 모형에서는 감추어진 채권 시장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